교수님 소개 좀 해주시겠어요? 저는 영어를 고2 때 처음으로 좋아하게 됐고, 네, 영어로 30년간을 살아오고, 또 대학에서 이렇게 22년간 몸담아 왔고, 또 이렇게 우연하게 우리 현수 아버님을, 네, 우리 인친으로 만나게 됐다가, 또 이렇게 우연하게, 네, 또 이런 인터뷰를 진행하게 돼서 아주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영어를 좋아하고, 네, 강의를 좋아하는 임강무라고 합니다. 네. 그 크리에이티브 라이팅이라는 거에 대해서 시작하시게 된 계기가 있으신가요? 원래 글 쓰는 거를 좋아했습니다. 그래서부터 하여튼 글쓰기를 되게 좋아했는데, 미국 석사 과정 때, 네, 처음으로 더 크리에이티브 라이팅이 이런 것이구나를 정말 강한 임팩트를 지도 교수님께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그 이후로는 좀 더 틈나면 글을 써왔고, 또 글을 가르치고 싶은 그런 기회를 찾고 있었는데, 뭐 우리 한국이 잘 아시겠지만,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그 강한 임팩트가 뭐였는지, 그리고 그게 한국에서는 되게 어려운 환경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교수님이 관찰하셨던 거를 조금 얘기를 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제가 이제 영어 글쓰기 관심이 있어서 이제 물론 학부 때도 영장문이라는 수업이 있어서 이제 그 수업을 들었는데 그 교수님이 굉장히 이 영장문을 굉장히 상당히 어렵게 접근해 주셔서 제 기억으로 엄마라는 주제로 제가 대학교 때 그 영어를 쓰다가 너무나 많이 내 생각의 플로우에 문제가 있다는 걸 지적을 받고 굉장히 많이 디스커리징 됐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미국 때 석사 시절에 첫 그 시를 읽고 쓰고 가리키는 과목에 첫 시간에 그 미국인 교수님이 내가 어저께 저녁에 우리 아들이랑 뭘 잘랐다 그러면서 이렇게 쏟아내시는데 보니까 신문과 잡지에서 오리신 단어들이었습니다. 풀 하나를 주시고 이만한 도화지 한 장 주시더니 마음 놓고 시를 져라. 그래서 굉장히 막막했지만 뭐 순간에 떠오르는 그 제주도가 갑자기 그때 막 제주도를 여행하고 온 터라 신혼여행으로 근데 네 제주도 단어가 안 보이니까 그냥 하와이라는 단어가 보여서 하와이라는 제목으로 시를 한 편 짓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 교수님의 어프로치는 코칭이 그냥 옆에 있는 친구들과 쉐어링을 하고 그 학생들의 피드백을 받고 내가 스스로 리바이징을 10번 정도 하고 그런 시를 자유롭게 한 학기에 12편을 쓰게 된 그 계기가 저한테는 아주 큰 임팩트를 남겼습니다. 그래서 언어의 틀을 한번 넘어가 보면 창의력과 자유로움의 그 프리덤을 한번 주면 이렇게 어려운 글도 완전히 재미있고 새로운 각도로 내가 즐기면서 시를 쓸 수가 있구나 라는 어떤 그런 저한테는 굉장히 소중한 임팩트를 남겼습니다. 그게 1996년의 사건이었습니다. 저한테는. 그래서 근데 그 컨텐츠를 가지고 대학에서도 강의를 하셨고 지금 고등학교 여고생들을 대상으로도 하고 계신데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 우리나라의 교육 환경이랄까 영어 에세이, 영어 라이팅의 그 목표랄까 이런 게 좀 안 맞잖아요. 네. 그래서 겪으셨던 어려움이나 그러면 앞으로 그걸 어떻게 좀 바꾸고 싶으신지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네, 정말 진짜 정말 핵심적인 질문이십니다. 네. 돌아보면 97년부터 지금 거의 22년이 지났는데 정말 이제야 라이팅에 대한 관심이 조금씩 그래도 부모님이나 우리 동료 교수님들로부터 조금 이제야
어떤 그런 필요성을 느끼게 돼서 개인적으로는 조금 고무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22년 동안에 그 영장문 과목도 많이 일단 기본적으로 개설되어 있지 않고 뭐 글쓰기 자체가 수능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거 자체를 가리키는 곳이 기본적으로 뭐 잘 아시겠지만 초중고에 거의 없습니다. 아마 일부 사설 학원에서는 글쓰기의 어떤 글쓰기 학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정말 순수한 어떤 자유로운 글쓰기는 일단 기회조차 없기 때문에 지금 최근에 그런 그 변화가 좀 있어서 고무된다고 하셨는데 그 변화의 원인이 뭔지는 혹시 아시나요? 사실은 우리 배 팀장님도 전문가이셔서 4차 산업혁명이라는 어떤 그런 이제 화두가 드러나면서 그 다음 창의 인성이라는 개념이 최근 뭐 2, 3년 사이에 많이 이제 대두되면서 대학들도 요즘 그런 것들을 많이 두고 있습니다. 융합, 통섭, 근데 이제 그런 거의 어떤 일환일 수도 있는 것 같고 다행히 창의라는 개념이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갖기 시작해서 더 부모님들이 창의 쪽에 관심을 많이 가져서 그런 게 아닐까. 과연 창의를 어떻게 풀어낼까? 음악과 미술이나 무슨 과학이나 여러 가지 다른 것들은 풀어낼 수 있지만 영어 언어에서만큼은 이거를 풀어내기가 좀 쉽지 않은데 그 중에 가장 적절한 분야가 그래도 글쓰기 영역이어서 좀 관심이 조금 더 생기지 않았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글쓰기 분야에 관심이 이제 창의적인 사람들이 필요하고 그런 환경이 앞으로 다 올 거기 때문에 관심이 더 생겼다는 거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면 굳이 영어로 그거를 했을 때 한글로 글쓰기를 하는 것보다 더 이점이랄까? 굳이 영어로 해야 되는 이유는 또 있을까요? 네, 좋은 질문이십니다. 역시. 뭐 사실은 지금 굉장히 글로벌화되고 영어가 상대적으로 잘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영어에 대한 많은 사람들이 좀 영어를 이렇게 살짝 좀 덜 중요시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보이지만 사실은 내실은 영어가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더 중요해졌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뭐 잘 아시겠지만 구글이라는 어떤 네이버를 벗어난 그 리소스는 정말 80%가 영어로 되어 있고 우리 학생들이 더 진짜 글로벌화 되려면 영어를 정말 더 잘해야 됩니다. 오센틱하게. 그런 차원에서 일부 학부모님들은 약간 영어가 상대평가로 바뀌어서 별로 이게 아닐까라고 사실은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교육자로서 영어가 더 중요하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영어라는 그런 중요성은 없어지지 않는 상태에 창의력이라는 거는 새로운 컨셉으로 이거를 배워야 되는데 과연 창의라는 것 자체만 생각한다면 창의를 담아낼 어떤 툴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거를 과연 어떻게 담아낼까? 저는 뭐 워낙 영어를 좋아하고 또 이런 쪽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창의를 담아낼 수 있는 그 그릇 중에 하나가 음악이거나 영화거나 그림이거나 체육일 수 있지만 교육자로서 언어일 수 있다. 실제로 저 같은 경우는 글을 쓰다 보면 생각보다 굉장히 창의적인 거를 많이 느껴왔습니다. 한글뿐만이 아니고 그래서 영어 자체는 저는 굉장히 더 좋은, 더 강력한 툴이다. 창의적일 수 있는 우리 부모님들의 시각이 그동안에 그래머에만 봤던 시각을 이제는 창의력으로만 한번 단계를 넓히거나 새로운 각도로 영어를 한번 보시면 그 기존의 언어의 그 영역, 창의성이 있다는 그 영역 자체를 아마 초등학교 때 배우셨을 것 같은데 언어에는 창의성이 있습니다. 역사성도 있고. 그래서 그 각도로 새롭게 한번 영어를 재편하면 두 마리 토끼를 같이 잡는 그런 툴이 정말 훌륭한 툴일 거라는 어떤 좀 개인적으로 확신이 조금 있습니다. 저는 교수님 하신 말씀에 너무 공감하고 그래서 현서한테 이제 이런 제안을 하셨을 때 바로 이제 할 수 있었는데 그거는 현서가 어느 정도
글쓰기에 대한 관심도 있었고 영어가 이제 그래도 다른 아이들보다는 좀 자유롭게 의사표현을 할 수 있었기 때문인데 지금 말씀하신 거에 공감하고 나도 하고 싶다, 우리 아이도 시키고 싶다 하는 부모님들이 계셨을 때 사실은 영어를 잘하는 아이들은 많지 않다 보니 섣불리 시키기가 쉽지 않으실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하기 위해서 굳이 영어 실력이 필요한지, 영어를 못해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역시 진짜 좋은 질문이십니다. 정말. 네, 저는 그 부분이 정말 핵심 영역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과연 영어라는 것이 과연 재능 있는 학생에게만 주어진 어떤 재능인가? 아니면 정말 많은 사람들한테 이게 전달되고 전이 될 수 있는 그런 영역인가? 사실 고민들이 많으신데, 저 같은 경우는, 뭐, 개인적으로 보면 정말 어떻게 영어를 좋아하게 돼서 이렇게 오래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하게 된 거지. 저는 돌아보면 제가 언어에 재능이 있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저는 지금 아이들이 영어 수준이 작건 높건 중간이건 간에 그 라이팅 쓰기 어떤 그 레벨과 그 꼭지를 한정시키지 말고 언어의 그냥 그 네 가지 영역을 골고루 쓰고 말하고 읽기 쓰기를 쓰기는 항상 마지막 단계야. 항상 가장 어려운 부분이야. 라고 코너에 마지막으로 밀어두지 말고 지금 당장 지금 좀 부족해도 아이가 알고 있는 단어 가지고 그 안에서 창의력도 나올 수 있고 그거를 더 활용하는 그런 교육을 한다면 전혀 문제가 안 된다. 물론 더 수준이 있는 우리 현서처럼 준비가 더 됐고 이렇게 영어를 정말 펀하게 생각하는 학생들이라면 더 라이팅을 즐길 수 있겠지만 충분히 부족해도 저는 가능하다. 그리고 또 그런 방법이 있고 플레이 개념은 잘하든지 못하든지 다 공이 즐길 수 있는 영역이다. 플레이의 개념을 라이팅에 대입한다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현서랑 프로젝트를 하시면서 그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보여주고 계신 것 같긴 한데 실제로 그러면은 우리 아이가 영어는 못하지만 이 크리에이티브 라이팅 지금 현서랑 프로젝트 하는 방식으로 뭔가를 하고 싶다 이렇게 했을 때 구체적인 방법들을 어떻게 하셔라 라는 것들을 알려주실 수 있나요? 사실은 우리 현서랑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된 동기가 그런 것들을 실제로 제가 어떻게 수업 시간에 녹여내는가를 모델링 하기 위해서 이거를 사실은 제가 제안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미 제가 하는 방법 내지는 그냥 자연스럽게 한 것을 지금 4주차 동안 사실은 녹여냈고 저도 영어를 하고 어떨 때는 한글을 현서한테 쓰기도 하지만 그 안에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네이티브 스피커처럼 말을 하는 것도 아니고 하지만 학생의 그 반응을 보고 적절히 거기에 제가 반응을 해가면서 라이팅을 끌어내고 같이 눈높이를 맞추고 같이 대화를 하고 라포를 만들고 거기에 보면 사실은 제가 그동안 22년 동안 했던 티칭의 노하우를 캐치해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따로 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지금 4번의 수업을 자세히 보시면 어떻게 학생들과 교감을 해야 되는지 다른 각도의 그런 어떤 모델이 되고자 하는 그런 거를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이거를 굳이 창의 글쓰기를 한글로 안 하고 영어로 우리말로 안 하고 이제 영어로 해야 되는 이유는 영어가 글로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세계 공용어이기 때문인 그런 가능성도 있고요. 관점에서 보셨는데 이게 익숙하지 않은 언어에서 오는 장점도 있을까요? 모국어가 아니어서 오는 장점. 그렇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우리 언어 이론도 그렇고 소위 말해서 그냥 쉬운 얘기로 2가지 엔진을 탑재한다는 개념입니다.
우리 언어 습득 이론에도 보면, 네, 한 언어를 습득할 때 그거에 대한 체계를 어려서부터 문화적으로 부모한테, 네, 그 커뮤니티에서 언어를 습득하는 것처럼 영어도 그런 습득을 하다 보면 사실은 언어를 다른 거를 한다는 뜻은 두 가지 엔진을 장착해 나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즉, 다시 저는 개인적으로 정리해 보면 제 스스로 제 30년을 돌아보면 저도 모르게 제가 창의적이었다는 걸 잘 몰랐었고 그냥 저는 책을 좀 좋아하고 글 쓰는 걸 좋아했다 정도였었지 창의력이 언어랑 관련이 많고 도움이 된다는 거를 개인적으로는 좀 느낀 편입니다. 네, 이걸 논문화하진 않았지만 그래서 언어를 두 개 하는 사람은 더 창의력이 많을 수 있다. 네, 그런 가능성이 크다라고 저는 네, 방향성을 보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다른 그 유명 강사분이 하는 강의에서 그 비슷한 얘기를 들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 SAT 상위 15%의 학생이 이중언어자일, 그러니까 이민자이거나 외국인인 경우가 80%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이중국어를 했을 때 말씀하신 것처럼 뇌가 다양하게 발전을 하고 이중사고를 할 수 있거나 다양한 문화를 받아들이거나 이런 그렇게 이제 된다고 해서 저도 이제 자료를 좀 찾아보려고 했는데 못 찾았어요. 연구원들 찾아봐야 되겠네요. 네. 네, 그러면 창의 글쓰기를 이제 하시는 이유나 어떻게 하면 되는지에 대한 거는 지금 이제 같이 잡아가고 있다고 하셨고, 그러면 지금 이런 거를 준비하고 관심을 가지신 부모님들에게, 엄마들에게, 해주실 조언이 있으실까요? 집에서 간단히 할 수 있게 하려고 하면 지금부터 이런 준비를 좀 하셔라. 아니면 한글 책을 읽고라도 이렇게 비슷한 걸 할 수 있게 네.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네. 팁 같은 거를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제 생각에는 기본적으로 이제 어머님들을 이렇게 좀 주변에 지켜보면, 우리 아이들한테 기본적으로 좋은 책들을 많이 읽혀주려고 노력하시는 부모들이 많고, 또 좋은 영어로 된 작품들, 또 영화나 그런 애니메이션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노출을 많이 해주시는 거는 굉장히 좋은 기본적인 파운데이션을 잘 갖고 나가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것도 굉장히 좋지만 우리 영어 교육에서는 인풋 교육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인풋 교육을 어느 정도 많이 하고 아웃풋이 나오는 거는 당연한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동안에는 인풋 교육을 제가 봤을 때는 너무 많이 했고 아웃풋 교육이 너무 작았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님들은 이제 정말 우리 아이가 좀 더 창의적이고 좀 더 라이팅을 잘하고 좀 더 정말 멋진 글로벌 스탠다드의 아이가 되기 원하신다면 조금 더 아웃풋 교육을 하셔서 읽은 거에 대해서 한글로도 묻게 하고, 그 다음에 실제로 써보게 하고, 그리고 진짜 물으세요. 왜 이 그림을 그렸는지, 왜 관계가 있는지, 네, 질문해 주세요. 그거 자체로만 거기서 안도하지 마시고, 그냥, 네, 마지막 파이널 평가하듯이 수행평가에 만족하지 마시고, 진짜 한번 조금 더 물어주시고, 한글을 그렇게 잘하시는 부모들이 계시면 영어도 저는 분명히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이가 동화책을 많이 읽고, 많이 듣고, 많이 보지만, 그거에 대한 자기가 최종적으로 정리해서 자기가 느낀 것은 몇 줄 안 됩니다. 실질적으로 그거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아웃풋에 자녀분이 얼만큼 뇌에 남았는지, 그 영어 글을 읽고 마지막 파이널에 대한 거를 설문 묻고, 그리고 대화하고 쓰게 하고, 네, 그래서 좀 더 아웃풋을 조금 더 해주시면 훨씬 더 좋을 수 있겠다. 네. 저도 교수님 말씀을 좀 듣고 나니까 정리가 좀 됐는데, 크리에이티브 라이팅에서 이제 제목을 우리가 크리에이티브 라이팅이라고 지었는데, 이게 영어 글쓰기라는 개념이 더 크게 오는 것 같아요. 저도 알고 시작했지만 지금도 이거 영어 글쓰기라는 거고, 기존의 에세이 라이팅 위주였던 우리나라 이제 라이팅에서
에세이 라이팅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크리에이티브 라이팅에 대한 생각을 했었던 건데 지금 말씀하시는 걸 오늘 들어보니까 그보다 더 큰 개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창의적인 인재, 창의적인 그 사람이 되기 위해서 영어를 글쓰기를 통해서 창의력을 발달을 시키고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고 이와 관련된 모든 교육 분야에서 책을 읽을 때나 이럴 때도 인풋보다는 아웃풋을 많이 해서 아이가 생각도 많이 하고 자기 생각을 또 정리할 수 있게 하고 의사소통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거네요. 네. 네. 되게 좋은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엄마들이 아마 이 저희 영상을 그동안 보시면서도 아마 영어에만 현서가 영어로 이제 하는 거에 대해서만 조금 집중을 하셨을 것 같아요. 네. 그 창의적인 게 사실은 더 크게 봐야 되는 건데 그래서 이번 영상을 통해서 그거에 대해서 엄마들도 좀 잘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